승마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22년 막 3부 시작하겠습니다. 34. 풀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두과는 화분과에 비해 단백질과 광물질 함량이 높아 망아지나 포유마에 공급하는 것이 유익하다. 2. 이탈리안 라이그레스는 한국의 남부지방에서 방목이나 건초 생산이 용이한 사료 작물이다. 3. ADF 함량이 45% 이상일 경우 단백질이나 가용성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되어 사료 가치가 높다. 4. 화분과 목초의 조단백질 소화율은 50% 내외이나 알팔파 건초의 조단백질 소화율은 70% 내외이다. 정답은 3번이고요. 풀사료에 관한 설명, 요쪽 관련 문제는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특히 보시면은 화분과와 두과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 그리고 ADF 함량에 관한 거, 이런 분들은 계속 나오니까 꼭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번하고 2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특히 두과는 화분과에 비해 단백질과 광물질 함량이 높아서 영양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망아지나 포유마에 공급하는 게 유익하고요. 그리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한국 남부지방에서 방목이나 거주자에 용이한 사료 작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ADF 함량이 45% 이상일 경우, 근데 이제 ADF라는 그 뜻을 알면은 이거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걸 외우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 영어 발음은 안 좋지만 ADF는 에이시드, 디터젠트, 피버 이렇게 돼 있어서 내산성 섬유 또는 산성세제 불용성 섬유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그 산성에다가 이 풀 사료를 집어 넣어서 일정 시간 이상 두었을 때 산이니까 이제 분해되는 성분이고 안 분해되는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해되지 않는 그 성분 요겁니다. 그래서 동물의 뇌가 아니라 동물의 위도 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산이 나와서 분해가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거겠죠. 또 소화가 안 되면은 그만큼 사료 가치가 안 좋기 때문에 어쨌든 일정 퍼센트 이상이 되면 사료 가치가 높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5% 이상일 경우에 사료의 가치로서는 매우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에 문장은 이거는 좀 잘 안 나오는 문장인데 어쨌든 그 책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온 문장입니다. 그래서 화분과 목초의 조단백질 소화율은 50% 내외이나 알파파 건초의 조단백질 소화율은 70% 내외이다. 이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34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후지의 말 추진을 담당하며 굴건과 연결되는 근육은 1. 가비복근 2. 나 심지굴근 3. 다 장지신근 4. 라 외지신근. 이거 솔직히 이거 틀리라고 내는 문제죠. 이거 저는 못 풀었습니다. 이거 시험 볼 때 바짝 외우고 많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1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가나다라의 명칭은 맞습니다. 명칭은 맞고요. 그 추진을 담당한다라고 했으면은 이제 뒷다리가 추진을 하려면은 힘을 좀 어떤 방향으로 받아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라는 근육이 좀 그래도 뼈하고 근육하고 이제 힘을 받는 위치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추진보다는 앞쪽으로 옮기는, 일단 그러니까 추진을 하려면 발을 뒤로 뻗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나다라 옆면은 뻗기 위해서 그러면 저 다리를 앞으로 당겨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옮겨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식으로 근육 모양이 나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가로 찍으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그냥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책에 있는 설명을 갖고 오면 가는 비복근이고요. 하태부 뒤쪽에 있는 곳으로 말 후지의 추진을 담당을 합니다. 나는 심지굴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은 딱 안 나와요, 책에는. 그리고
외지신근, 4번 외지신근은 후지를 들어 전방으로 옮기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그나마 좀 비슷한 표현을 찾으려면 굴건과 종작골인대는 전지와 같은 배역과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굴근이라고 되어 있어서 뭐 굴근이나 굴건이나 솔직히 비슷할 것 같긴 해요. 비슷한 기능을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는 책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책에는 비복근 가가 하테부치 쪽에 있는 것으로 후지의 출진을 담당한다 됐기 때문에 어쨌든 1번으로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36 말의 근 골격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두정골은 뇌에서 촉수로 통과하는 뼈이다. 2. 말의 두개골 중에서 가장 큰 뼈는 하악골이다. 3.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 그리고 미추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4. 말은 앞무릎과 비절의 아랫부위에는 근육이 없고 건과 인대가 발달해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그 두정골은 두 귀 바로 앞에 있는 뼈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정골은 두 귀 바로 앞에 있는 뼈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뇌에서 촉수를 통과하는 뼈는 뭐냐? 이건 후두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정골과 후두골 표현을 바꿔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옳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말의 두개골 중에 가장 큰 뼈가 하악골이다. 이 표현은 자주 나오고요. 상악골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도 상악, 하악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하악골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말은 두개골 중에 가장 큰 뼈가 하악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 요거는 항상 나오니까 요 순서 그리고 명칭 척추의 순서와 명칭 꼭 외우시고요. 그 말은 앞무릎과 비절의 아래 부위에는 근육이 없고 건과 인대가 발달해 있다. 요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37 다음은 개체식별 순서이다. 빈칸에 들어가는 말로 이렇게 짝지어진 것은 가, 나, 낙인문신, 목, 가슴, 왼쪽 갈기, 왼쪽 몸통, 오른쪽 갈기 부위, 오른쪽 몸통. 1. 가보색, 나 성별. 2. 가보색, 나 머리. 3. 가머리, 나 다리. 4. 가머리, 나 성별. 요거 시험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죠. 자주는 아니고 잊을만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어쨌든 말 개체를 식별해서 이게 이 말이 그 서류상에 있는 그 말이 맞냐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크게 보이는 그런 특징부터 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그래도 좀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말 그냥 보면 말 색깔부터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색 가장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들은 뭐 그 해당 개체를 디테일하게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먼저 그 개체 식별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는 모색이 들어가고 나가 성별이 되겠습니다. 그 제가 전에 또 한번 말씀드렸는데 낙인 문신 머리목 가슴 여기까지는 좀 이렇게 그 애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왼쪽 갈기, 왼쪽 앞뒷다리, 왼쪽 몸통, 뭐 꼬리, 오른쪽 갈기 부위, 오른쪽 앞뒷다리, 오른쪽 몸통, 뭐 다시 재관찰 이런 부분은 시험에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모세 성별, 낙인 문신, 머리목 가슴 요거는 꼭 하시고요. 그 뭐 여기서 좀 더 한다면 왼쪽을 좀 먼저 본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왼쪽 먼저 보는지 모르는데 왼쪽을 좀 먼저 본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는 언뜻 봤을 때 확연하게 구별될 것 같은 순서 이렇게 생각하셔서 보시면 모색, 성별, 낙인, 문신, 머리, 목, 가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무원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한개 풀기 2022년 막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